자, 다음은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본질, 가족 수명주기, 가족 구성 간의 영향력 관계, 가족 의사결정과 마케팅 전략,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패밀리. 가족이란 뭔가요? 결혼이라든지 혈연관계, 더 나아가서 입양 등으로 맺어져 함께 살아가는 기본적인 사회단위다. 어떤 부부, 가족의 어떤 제일 처음은 부부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부가 자식을 낳을 거고, 또 그 부부의 부모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입양이라든지 이제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핵가족 또는 대가족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핵가족이라는 것은 부부와 그들의 어떤 자녀. 거기에 비해서 이제 대가족은 부부와 자녀, 그 위에 이제 그 부부의 부부, 부모, 즉 자식으로 봐서는 조부모와 이제 어떤 부부의 형제들,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로 봐서는 이제 사촌들이 되겠는데, 이제 우리 이제 요즘은 다 3대, 4대가 같이 사는 경우는 드물지만은 과거 옛날에 특히 이제 시골에서는 3대가 사는 건 기본이었고, 심지어는 4대가 한 집에서 제일 어린 이제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부모, 이런 4대가 한 집에 사는 경우도 있죠.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제 고조 부모까지 이제 왜냐면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라는 것이 주로 혈연 관계로서 이야기를 하는 데 비해서 가구라는 것은 어떤 집을 기준으로, 주거 단위를 기준으로, 집을 기준으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족 가구, 가족은 아니지만 같은 집에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했던 이 가족 관계에서 큰 이제 현상이 이제 출생률, 어떤 자녀 수를 적게 가지다 보니까 가족 수가 어떤 계속 줄어듭니다. 핵가족 내지 어떤 하나의 어떤 가족이라는 것이 과거 65년도에는 5.5명이었습니다. 5.5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부부를 제외하고는 자식이 3.5명이었다는 거죠. 평균 자식이 3.5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까지도 이제 다 통계에 포함되니까요. 3.5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서는 이제 4.5명. 그러면 이제 부부를 제외하면 자식은 2.5명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2.4명까지 줄었습니다. 여러분들 2.4명이 어떻게 되죠? 부부를 제외하면 자식은 0.4명입니다.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한 명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0.4명이라는 것은 두 집에 한 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서 했던 큰 또 현상이 뭐냐면 1인 가구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어떤
소용량의 어떤 냉장고, 뭐 소용량의 어떤 정수기, 뭐 어떤 상품의 어떤 이제 우리 슈퍼마켓이나 특히 편의점은 더한데요. 소량 포장을 많이 하게 되죠. 가족은 가치관이라든지 문화, 경제력을 공유한다. 그래서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가장 대표는 냉장고, 세탁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구성원들에 따른 영향력이라든지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우리 이제 앞에서 가족당 인원이 5.5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제품을 가족을 상대로 하는 신제품 개발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 역할의 변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가정에서 아버지는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이런 것에서 이제 쇼핑하는 남편, 가정주부 역할을 하는 남자,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간 절약 제품, 우리 무슨 청소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식기세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정 내에서 있던 시간 절약을 이제 부부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집안 살림을 할 시간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가구 유형이 이제 많이 생겼다. 1인 가구, 비가족 가구, 아이가 없는 부부, 또는 이제 이혼해서 어떤 편부, 편모 서라에 자라는 가구, 등등 했던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생겼다. 가족의 기능은 경제적 기능, 정서적 기능, 교육 및 사회화 기능, 생활 양식 기능. 가족은 교육, 사회화 기능, 생활 양식 형성 기능 이런 기능을 한다. 경제적 기능. 가족 구성원들 간에 누군가 이제 돈을 벌고 그 번 돈에 의해서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앞에서 사회계층을 했었는데요. 상류계층일수록 남자 혼자 벌어가지고 나머지 가족들이 편히 삽니다. 그런데 이제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부부 같이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자녀들까지 일을 하는, 그래야지 이제 왜 수입이 1인당 수입이 적다 보니까 같이 좀 더 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가족과 어떤 전통적 가족의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차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불분명해진다. 이제 서로 같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불분명해지고, 생산 공간과 가정의 공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우리 이제 특히 이제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심한데, 가정 내에서 어떤 수입을 잡기 위한 간단한 조립이라든지 그런 재봉틀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진다. 아이들의 어떤 경제적 역할이 어떤 변화된다. 오른쪽에 이제 청소기인데 로봇 청소기죠. 점점 이제 이런 가족들의 어떤 그 시간과 어떤 노력을 줄여주는 어떤 그런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가족의 어떤 경제적 기능, 정서적 기능, 사랑, 행복 같은 정서적 교감을 형성한다. 부모가 어떤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간의 어떤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이제 가족들의 어떤 정서적 기능을 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바깥에 있다가 집에 가면은 아주 편안하고 기분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및 사회화 기능.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도 좀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은 자녀들이 성장해가면서 가장 많이 교육을 받는 것이 뭐냐?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 양식, 사회 규범, 가치관 등 기본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식을 대부분이 있던 가족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 사실은 부모가 하는 거 보고 따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생활 양식 형성 기능, 부부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들 간에 공유하게 되고, 뭐, 자식들 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의사결정. 가족도 어떤 뭐 상품을 구매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 의사결정. 우리가 이제 회사나 이런 어떤 조직에서 어떤 공동 의사결정 하듯이 가족도 이제 공동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전체가 소비 사용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비 사용하는 제품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 가족 의사결정이. 그래서 가족 의사결정과 개인 의사결정의 차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동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요. 또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는 발생한 어떤 갈등과 어떤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도 하죠. 자, 그래서 어떤 욕구의 환기, 무엇을 사고 싶다는 거죠. 욕구가 어떤 발생되면은 개별 의사결정과 어떤 공동 의사결정으로 이제 나뉘어지겠죠. 이제 모든 제품을 다 공동 의사결정에서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구매가 중요한 경우, 지각된 위험이 높은 경우, 뭐 시간적인 압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각자 개별 의사결정을 하는데,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구성원들 간에 역할 전문화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 영향자, 의사결정자, 뭐 구매 대리인, 소비자. 그래서 정보 수집자가 어떤 정보를 탐색을 하면,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것이 좋다. 이게 이제 상표를 평가하고 구매 의도하는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자가 상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구매 의도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자가 하게 되고,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면은 구매 대리인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 중간에서 이제 뭐 갈등이 발생되는 경우에 또 이제 갈등 해결 상황이 발생되고. 자, 추석이 다가왔는데 시골에 있는 부모에게, 애들로 봐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선물을 사줘 보내자.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선물을 어떻게 살까? 어떤 선물이 좋을까? 아들이 이제 막 정보 수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는지, 요즘 뭐가 싼지. 그러면은 딸이 거기서 뭐
같이 또 정보 탐색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알아보고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최종 결정은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제품을 사자. 그러면 구매는 누가 하죠? 엄마가 가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시골에 붙이면 소비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자, 정보 수집자, 영향력 행사자, 의사결정자, 구매자, 사용자 이런 것들이 다 구성원들 간에 어떤 다르게 발생될 수가 있다. 맥주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3분의 1은 이제 부인이 남편의 어떤 취향을 알아가지고 이제 부인에게 이제 맥주를 사오도록 하고 구매자의 어떤 부인들의 어떤 90% 정도는 남편들의 어떤 맥주 취향을 알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어떤 맥주를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의 어떤 상당수가 주말에 집에서 TV 보면서 TV에 어떤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맥주를 마시는 그런 남자들이 이제 많지요. 그 다음에 가족 의사결정에서 했던 갈등. 어떤 구매 목적이라든지, 이제 왜 그 상품을 사야 되는지, 구매 목적이라든지 선택 기준, 상표에 대한 지각의 차이, 이런 등등에서 구성원들 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된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깊어지면 이제 서로 문제가 되니까 이런 갈등을 줄여야 되겠죠. 갈등을 줄이는 방법에서 크게 봐서는 의견일치를 보는 방법이 있고, 의견일치가 안 돼서 타협을 보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의견일치를 보는 방법은 다시 문제 해결, 역할 위임, 예산 할당입니다. 어떤 이제 경험자에게 문의한다든지 더 좋은 대안을 선택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또는 두 개, 세 개, 여러 개의 대안을 선택한다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가족들 간의 어떤 전문 영역,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핸드폰에 대해서는 아들이, 무슨 화장품에 대해서는 딸이, 이런 식의 어떤 구성원들 간의 전문 영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할당에서 각 얼마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만원 범위 내에서는 자녀들이 마음대로 쓰도록 한다. 엄마나 아버지도 1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나름대로 구성원들 간에 예산 할당을 해서 거기서는 갈등이 발생되지 않겠죠.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협상과 설득이 있는데 다음번으로 이제 구매를 연기한다든지 아예 그만 충동 구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비난, 더 적합한 분위기, 강요, 공동 쇼핑 등등의 어떤 이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갈등 해결이 좀 쉬운 상황은 상대방의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인정될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니까 아버지에게 조금 어느 정도 의사결정권을 준다든지, 또는 그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에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정보를 찾아보고 잘 아는 사람에게 의사결정권을 넘긴다든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바에 어떤 동조적인 경우, 즉 딸이 뭘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말을 잘 들어서 딸이 어떤 이제 동조를 하는 경우에 이제 갈등 해결이 쉬워진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 수명 주기. 여러분들 이제 마케팅에서 제품 수명 주기라는 말을 들어봤죠. 패밀리에도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즉, 하나의 가족이 두 남녀 젊은 독신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하나의 가족이 만들어지죠.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어느 정도 되면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다시 결혼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두 노부부만 남죠. 그러다가 이제 배우자 한 명이 먼저 죽고 나머지 죽고 해서 그 가족이 끝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족 수명주기다. 이 가족 수명주기가 왜 중요하냐? 가족 수명주기에 따라서 가족 수가 틀리고 뭐 연령대가 틀리면서 이 가처분 소득이 틀려지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의 어떤 주된 구매 상품이 틀려진다는 거죠. 이게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수명 주기의 단계는 이제 미혼기, 즉 부모로부터 혼자 독립해서 이제 독신 세대를 형성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상당 부분 자녀들이 뭐 성장을 해도 뭐 대학을 다니고 심지어 대학을 졸업을 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 밑에서 같이 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어떤 유럽의 경우에서는 대개 성인이 되면 심하면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또는 늦어도 대학만 졸업을 하면은 대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혼기로부터 해서 미혼기, 신혼부부기, 그 다음에 중년부부 1, 2, 3기는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년부부 1, 2기는 다시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나가고 노년부부만 남는데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로 주로 나누고요. 고독생존 1, 2기도 마찬가지 이제 혼자 남아있는데 수입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어떤 가족에서는 두 부부가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살고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그 다음에 자녀도 있고 이제 그런 가족을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가족 수명주기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들도 많고, 결혼을 했는데 어떤 자녀가 없는 경우들도 많고, 자녀가 있지만은, 자녀가 있는데 어떤, 이혼을 한 경우들도 많고, 등등 해서 어떤 이제, 다른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정한, 수명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수명주기에 따라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가족 간에, 수입이 다르고, 지출이 다르고, 그 다음에 수입 지출만 다른 게 아니라, 그 가족의 어떤 주된 구매 상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간의 영향력 관계. 먼저 어떤 남편과 아내의 부부 간의 영향력 관계. 자,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부부 간의 영향력이 다르다. 자, 이제, 이 그림은, 이런 종축, 이제 위에서는 이제 위로 갈수록 아내의 영향이 크고, 밑으로 갈수록 남편의 영향력이 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 전문화 정도.
이런 횡축으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떤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각자 자율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오른쪽에 이제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휴가라든지 학교,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 뭐 주택, 야외 오락, 거실용 가구, 어린이 장난감, 뭐 TV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공동 의사결정을 해서 구매를 한다. 그런데 이제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 거에서도 윗부분에 있는 것들은 공동 의사결정을 하되 부인의 영향력이 큰 제품이고, 아래쪽을 가서는 남편의 영향력이 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것들은 뭐 세제, 주방용품, 자녀 의류, 여성 의류, 식품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아내의 영향력이 큰 제품이다. 뭐 밑에 운동 장비, 뭐 정원 관리하는 도구, 잔디 깎는 거라든지 이런 거, 뭐 생명보험 이런 것들은 남편의 영향력이 큰 제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것들은 자율적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공동의사결정이 좀 많이 하는 것이고, 왼쪽은 각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사지만은 남편의 영향이 큰 제품이죠. 화장품은 부인의 영향이 큰 제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성용 캐주얼, 남자 옷. 아마 이제 여기 이제 강의 듣는 남학생들 중에서 본인의 옷을 누가 사주나요? 본인이 직접 사나요? 아니면 아직도 엄마가 사주나요? 내 주변에 어떤 한 분이 평생 본인 옷을 본인이 직접 사는 경우가 드물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사줬고, 나중에 결혼을 하고는 부인이 사주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딸이 코치를 해준다. 이제 그런 남자들이 있는데, 물론 안 그런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영향력이 틀린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떤 남편은 어떤 도구적인 역할을 하고 부인은 표현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다. 그래서 도구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최종 구매 결정에 도와주는 역할, 뭐 예산 결정, 뭐 구입 시기, 뭐 이런 이제 과업지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도구적인 역할이다. 거기에 비해서 표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슨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감성적인 표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부인들이 이제 많이 해왔는데, 이제 이것들도 이제 현대적 가정에서는 많이 바뀌죠. 가족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요즘 여러분들은 이제 부인과 뭐 남편들 간의 교육 수준도 거의 비슷하고 뭐 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요. 교육 수준이 더 높은 쪽이 더 영향력을 행사한다. 뭐 과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가 교육 수준이 높고 여자가 어떤 교육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남편의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이 컸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과 직업. 주로 이제 남편이 직업을 가지고 소득을 벌어들였고 부인이 집안에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남편의 영향력이 컸는데, 뭐 요즘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어떤 집에서는 거꾸로 부인이 나가서 일을 하고 수입을 벌고, 처음에는 결혼 초기에는 남자 여자 둘이 다 직업을 가졌었는데 부인이 훨씬 고소득을 올리다 보니까 남편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부인이 나가서 벌고 이런 집들도 있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소득과 직업이 높은 쪽에 영향력이 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제품 수명주기상 초기 단계일 경우, 제품 수명주기, 그렇게 가족 수명주기상 초기 단계일 경우에서 남편의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가 이제
이때는 그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둘 다 왕성할 때인데, 이러면 이제 그 남자들이 훨씬 전투적이다 보니까요. 제품 수명 주기상 초기 단계일 경우에 남자의 영향이 큰데, 가족 수명 주기상 이제 후기,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특히 60이 넘어가고 하면요, 부인의 영향이 큽니다. 그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다 이제 줄어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줄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줄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남자의 경우에서는 여성 호르몬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여자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의 비중이 높아져 가면서 이제 여자들이 훨씬 더 사나워집니다. 전투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수가 평균보다 더 많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남편의 영향력이 큽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부인의 영향력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영향력. 이게 이제 많은 경우에 가족 의사결정에서 자녀도 역할을 하죠. 또는 이제 어떤 제품의 경우는 이제 뭐 역할 전문화가 되어서 자녀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제 먼저 소비자 사회화.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의식주를 가지고 봤을 때 집집마다요, 이게 뭐랄까, 이제 동일한 수입에서 의식주 중에서 어디에다 더 많은 비중을 두는지, 옷을 더 좋은 옷을 더 자주 사고 옷을 더 많이 사는 집이 있는 반면에, 그러다 그런 집은 상대적으로 먹는 거, 주택은 좀 소홀히 하겠죠. 어떤 집에서는 먹는 것을 아주 비중을 많이 둡니다. 먹는 것을 많이 비중을 둬요. 또 어떤 집에서는 이제 집에 주택을 꾸미고 집을 아주 비싼 집을 사고 뭐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옷이라든지 먹는 것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같이 먹더라도 어떤 집에는 무슨 김치, 된장찌개를 아주 좋아하는 집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에서는 고기를 참 자주 먹고 많이 먹어요. 뭐 돼지고기, 소고기, 특히 이제 돼지고기,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어떤 집에서는 아주 채식주의, 고기를 잘 안 먹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 관련해서 무슨 가격을 탐색한다든지, 어떤 성능을 비교한다든지, 뭐 절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부모로부터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화는 이제 의도적인 교육과 간접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교육은 말 그대로 부모가 이제 자식들한테 직접 앉혀놓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직접 가르치는 것이고, 간접적인 교육은 직접 가르치지는 않는데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라든지 또 뭐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권위주의적인 부모, 뭐 무관심한 부모, 아주 민주적인 부모, 허용적인 부모. 이제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말 그대로 너무 이제 강압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관심한 부모, 자녀가 무슨 뭘 하든지 그냥 관심을 안 둔다. 그 다음에 뭐 허용적인 부모,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다 허용한다. 그래서 이런 너무 권위주의적인 것도 안 좋고, 너무 무관심한 것도 안 좋고, 너무 허용적인 것도 너무 저 하위 계층에서 상당수 부모가 자녀들한테 너무 무관심해서 문제가 됩니다. 또 상류 계층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무 모든 것을 다 해줘도 너무 허용적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부모라는 것은 이 중에서 이제 적정선을,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그 적정선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민주적인 부모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녀에게 너무 안 된다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다 해주는 것도 문제고, 너무 무관심하는 것도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적정선을 찾아야 됩니다. 자,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부모들한테 이제 구매를 요청하게 되고, 이제 좀 더 크면 클수록 이제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증가하는데, 아주 어릴 때는 모든 것들을 부모가 다 사주죠. 그러다가 이제 벌써 유치원만 다니고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애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서 뭐 탁 집어서 무엇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제안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구매를 하고 이제 소비를 하는데, 그러면 이 제안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그 기업의 입장에서 부모와 자녀들에게 양쪽에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광고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대상으로서는 맛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어떤 감각적인 것을 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부모를 대상으로서 이제 양수라든지 어떤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이성적인 것들을 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어떤 부모는 부모대로 이제 정보 수집을 하고, 또 자녀도 어떤 정보를 해서 의사결정의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즉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누가 더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에 따라서 영향력이 큰 쪽에 이제 기업에서는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광고 메시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족 각각의 욕구를 고려해서 작성을 한다. 가족 각각의 구성원이 추구하는 혜택이 다른 경우에선 각각 다른 광고 메시지를 작성해서 해야 된다. 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물건의 경우에서는 광고 메시지에 부모가 원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 같은 경우는 대개 온 가족이 같이 보고 어떤 특정 뭐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특정 계층을 한정해서 광고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특히 이제 잡지라든지 그만 뭐 TV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이제 뭐 어린이 프로 또는 청소년 프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작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부부간에서도 이 구매 결정에 이제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광고 매체에 따라 선택을 결정해야 되는데, 남편 지배적인 의사결정의 경우에서는 남성 지향적인 어떤 TV라든지 잡지에 광고를 해야 되고, 부인 지배적인 의사결정의 제품에서는 여성 취향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잡지. 자, 우리 이제 특히 잡지에는 잡지는 주로 이제 특정 계층을 구독자 수로 타겟 마켓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남성 지향적인 잡지 또는 여성 지향적인 잡지에 따라서 이제 광고를 달리 해야 될 것이다. 뭐 TV 프로그램의 경우에서도 주로 이제 스포츠 프로그램은 남자들이 많이 보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제품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또
또 이제 여성 취향의 어떤 뭐 연속곡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인을 상대로 한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품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이제 뭐 어떤 누구와 자녀가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인지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뭐 틀려져야 될 것이고, 가격 결정도 통상은 이제 남자들의 경우는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들의 경우에는 가격 민감도가 훨씬 높으니까 뭐 거기에 따른 가격 결정을 달리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의 경우에서도 뭐 공동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제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이제 진열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 이제 이마트에서 그 전자제품을 비롯한 무슨 뭐 그 게임기 어떤 그 드론 뭐 심지어 이런까지 같이 이제 진열을 하면서 뭐 남자들의 놀이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게임기라든지 무슨 뭐 자동차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남자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어떤 유통을 시게 된다. 자, 이상으로 어떤 이제 강의를 마치고 오늘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할까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독립운동가하고 특히 이제 상해 임시정부, 우리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제일 처음에는 우리 임시정부가 곳곳에 생겼습니다. 예? 저 한국에서 서울에서도 생겼고 저 연해주 쪽에도 생겼고 상해도 생겼고 이랬는데 그것을 통일시키고 한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어떤 초석이 된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흥사단을 창립해서 거기서 돈을 모금해 와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초창기에 그야말로 사무실을 빌리고 뭐 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이제 상해에서 제일 처음 출발해가지고 여러 번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저 중경, 충칭에서 있게 되는데, 이런 그 충칭의 임시정부가 있을 때 어떤 그야말로 주석이 김구 선생이죠. 김구 선생입니다. 그 당시에 김구 선생이 이제 임시정부 주석하고 할 때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잡혀서 국내에서 교도소 있고 뭐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제 했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당신은 주인입니까? 우리 민족 사회에 스스로 책임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자는 여객이란 말은 뭐 현주로 봐서는 손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손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주인입니까? 뭐 나라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주인이냐? 주인은 스스로 그 집을 깨끗이 하려고 하고, 뭐 도둑 들지 않게 하려고 하고, 뭐 물건을 아끼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의 주인입니까? 주인이라면 내가 이게 내 학교니까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내가 어디 가든지 거기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가짐이 틀려집니다.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나간다면은 분명히 회사에 들어가서도 윗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것이고 사장님한테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자신이 왜 인물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이제 여기서 인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좀 이제 좀 뛰어난 사람,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남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해서 내가 어떤 인물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하려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낭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라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힘의 산물이다. 여러분들은 힘을 기르소서, 힘을 길러야 된다. 도산 선생님은 그 당시에 어떤 힘을 얘기를 했느냐면 3대 자본 또는 3가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의 힘, 신용의 힘, 금전의 힘. 사람이 지식을 많으면 그 자체가 힘을 생긴다고 봤습니다. 신용이 있으면 그 신용이 또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금전도 돈이 많으면 그것도 힘이죠. 그런데 이미 그 시절에 1910년대, 20년대 이럴 때 신용의 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 자신의 여러분은 나 자신의 주인입니까? 주인이 아닙니까? 주인 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의 힘을 길러서 인물이 되려고 노력을 합시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